안녕하세요. 안은정 미술입니다. 오늘은 얼굴 표정 그리기를 그려보겠습니다. 눈은 이렇게 얼굴 전체 크기에서 가운데쯤에 눈을 그리고 눈썹과 코를 그려줍니다. 이 얼굴은 웃는 얼굴로 그려볼 거예요. 지금 이 얼굴은 얼굴 그리기의 가장 기본적인 비례를 생각하여 그리고 있습니다. 얼굴 전체에서 눈은 정가운데 위치해 있고 눈 옆에 귀, 눈과 입 사이에 귀를 그려줍니다. 그리고 이 친구는 머리카락을 길게 해서 여자아이로 그려보았습니다. 연필을 선을 그릴 때 처음에 그릴 때는 이렇게 살살 전체 크기를 잡아주고 정확한 선을 다시 한 번 더 그려주세요. 얼굴 전체에서 가운데쯤에 기본적인 눈이 그려집니다. 눈을 뜨고 있는 얼굴을 그릴 땐 눈동자에서 이렇게 하얀색 포인트를 꼭 남겨주세요. 그러면 훨씬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됩니다. 이 친구는 눈을 크게 뜨고 놀란 얼굴로 그려보겠습니다. 눈 옆에 귀를 그려서 입 정도까지 길이로 귀를 그려줍니다. 놀란 남자아이로 그렸어요. 또 하나, 이 얼굴은 울고 있는 슬픈 표정으로 그려볼게요. 자, 보시면 굉장히 연한 선으로 살살 그린 후에 진하게 한 선으로 긋고 있죠. 그림 그릴 때는 지금 그리고 있는 연필의 선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크기를 보면서 그려야 그림을 다 그렸을 때 어색하지 않는 그림이 그려집니다. 이마 라인도 다시 한번 잡아주고 머리카락이 조금 많은 친구예요. 이 친구는. 그래서 머리숱을 두껍게 그렸습니다. 자, 얼굴 표정 그릴 때 무조건 눈이 가운데 오진 않아요. 조금 더 격정적인 모습을 한번 그려볼게요. 이 그림은 막 입을 벌리고 울고 있는 아이로 그릴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코도 아래에서 보이게 얼굴을 위로 들고 울고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코를 다 보이도록 그렸습니다. 그리고 입이 커졌기 때문에 이마 부분은 많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적당한 크기의 머리카락을 잡아두고 이마 사이즈 잡고 이렇게 볼 부분을 큰 면적이 차지하도록 그렸습니다. 눈썹도 인상을 쓰면서 울고 있는 아이로 표현하기 위해서 눈썹을 그렸어요. 인물을 그릴 때, 특히 표정 그릴 때 눈썹을 그리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데 눈썹을 꼭 그려야 돼요. 그래야 그 감정이 더 잘 전달됩니다. 자, 이 친구는 약간 비웃고 있는 아이로 그릴 거예요. 그래서 특징인 입을 먼저 그리고 눈과 입이 이렇게 붙어도 괜찮아요. 조금 더 표정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린 거니까
이렇게 얼굴 라인 잡습니다. 밑그림이 있지 않고 이렇게 잘 그릴 수 있는 이유는 동그라미로 전체적인 크기를 먼저 잡았잖아요. 이렇게 이걸 꼭 그리고 난 뒤에 그려야 전체 크기에서 실수 없는 그림이 그려집니다. 얼굴에서 이 친구는 화난 얼굴을 그릴 거예요. 화가 났으니 눈이 쭉 위로 올라가게 그릴 겁니다. 하얀색 눈동자를 그리지 않을 거예요. 조금 더 강한 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위에 속눈썹 라인을 조금 더 진하게 그렸고, 화가 났으니까 콧구멍에서 바람이 씩씩 나오는 표정으로 그렸습니다. 입은 조금 이빨을 아랫입술을 꼭 물고 있게 그려보았습니다. 눈썹도 꼭 그려주세요. 머리카락도 화가 나서 위로 치솟아 있는 얼굴로 그려보았습니다. 우리가 인물화를 그려보면 이마 부분이 조금 좁고 눈에서 떨어지는 라인에서 광대뼈 부분이 조금 올라와요. 그래서 얼굴 라인을 조금 굴곡 있게 잡았습니다. 이 사람은 조금 더 좀 우스꽝스럽게 그려볼게요. 슬픈 여자를 그려보겠습니다. 눈썹도 울고 있고 눈도 울고 있어서 슬퍼요. 그래서 눈꼬리가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. 이렇게 슬픈 표정이나 화난 표정, 웃고 있는 표정들을 그릴 때 그 그림과 똑같은 표정을 제가 하게 돼요. 이 얼굴을 그릴 때는 입을 이렇게 밑으로 한번 똑같이 따라서 해보기도 하고요. 자, 여기서 얼굴을 조금 더 밑에 부분을 크게 할 거예요. 주름도 잡히고 턱 라인도 한 번 더 체크해 줍니다. 예쁜 얼굴만 그리고 모두들 예쁜 얼굴만 그리고 싶겠지만 이렇게 못생긴 얼굴이지만 그 감정이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림으로 그리면 더 좋아요. 자, 이번엔 이 얼굴은 더 크기를 먼저 잡아두고 가운데 선에 눈 위치를 잡습니다. 지금 얼굴은 개구장이처럼 웃고 있는 모습으로 그릴 거예요. 입을 조금 더 크게 잡아주겠습니다. 그래서 입꼬리와 눈이 많이 붙어 있죠. 치아를 드러내고 웃는 모습으로 그렸어요. 입꼬리가 올라간 부분에서 볼이 동그랗게 생겨주고 턱 라인 잡아주었습니다. 얼굴 크기에 맞춰서 귀와 머리카락을 그렸습니다. 그림을 그릴 때 곡선도 좋지만 약간 전체적인 직선으로 꺾어주면서 그림을 그리면 형태 잡기가 더 쉬워요. 너무 강한 부분은 지워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. 이번에 그릴 그림은 어지러워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려보겠습니다. 얼굴 전체 크기에서 가운데 부분에 눈을 그려줍니다. 눈썹이 조금 위치가 달라진 것 같아서 이쪽으로 바꿔주겠습니다. 처음에 연하게 그리지 않고
바로 이렇게 진하게 그리면 틀릴 수 있는 상황이 자주 생겨요. 약간 얼굴이 삐뚤어졌죠? 그래서 처음에 그릴 때 너무 진하게 그리지 말고 조금 살살살살 연하게 그려서 전체 얼굴 크기를 잡아주면 좋습니다. 파마머리 사람으로 그렸습니다. 그리고 이번엔 화가 났을 때 미간에 이런 표시를 해주면 더 많이 화가 나 보이는 모습이죠. 지금 그리는 그림은 어린이가 활짝 웃고 있는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. 어린아이가 활짝 웃는 모습이기 때문에 눈도 더 동그랗게 그려볼게요. 눈동자 부분을 조금 진하게 해줘야 그림이 더 밝고 선명하고 맑은 느낌이 전해집니다. 입이 끝나는 부분은 웃고 있을 때 볼이 살짝 올라가게 그려줍니다. 위치에 맞춰서 얼굴 크기를 잡아주고 구렛나루 뒤에 귀를 그렸습니다. 눈썹을 조금 더 올려서 해주면서 생기 있게 바꿔주었어요. 또 조금 삐뚤은 것 같아서 바꿔줄게요. 치아가 2개만 나온 아이예요. 전체 얼굴 크기를 봤을 때 입을 조금 작게 해서 활짝 웃고 있지만 입을 조금 더 작게 해볼게요. 왜냐면 어린아이를 그릴 때는 그 눈 부분이 얼굴 전체에서 좀 내려와 있는 것으로 그려야 훨씬 더 귀엽게 표현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턱을 좀 짧게 잡겠습니다. 볼은 통통하게 해주고 턱도 이쁘게 이렇게 하면서 훨씬 더 어린아이가 웃고 있는 모습으로 바꿔봤습니다. 치아도 그리고 혀를 그렸어요. 항상 제가 그림 그릴 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. 연필을 그릴 때 진하게만 그리지 말고 손의 힘을 강약을 조절하면서 그려주면 좋습니다. 이 얼굴은 무엇에 감동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보겠습니다. 감사와 감동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는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고 눈썹도 약간 어머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이런 표정을 할 수 있는 눈썹으로 약간 내렸습니다. 그리고 입도 많이 활짝 웃지는 않고 조금 활짝 웃는 모습으로 그렸어요. 어린아이가 아니라 약간 성숙한 여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턱도 조금 더 길게 그려보겠습니다. 구렛나루 부분과 귀 부분을 그려주면서 얼굴 크기를 잡아주었습니다. 그리고 머리카락 이마 부분을 생각하여 앞머리가 내려오고 앞머리 움직임과 옆모습의 머리카락 부분을
이렇게 완성시키면 됩니다. 이번에 그릴 마지막 그림은 동그라미를 먼저 연하게 그려두고 눈 그릴 부분을 생각하여 눈썹을 그렸어요. 조금 각진 눈으로 그리면서 또 한 번 더 선명하게 그렸습니다. 당당한 표정을 하고 있는 여자의 모습으로 그려볼게요. 눈과 눈썹 가운데 위치에 코를 그릴 때 전체적인 위치를 잘 생각하여 그려주세요. 조금 틀려서 다시 그려보겠습니다. 당당한 표정이라고 했는데 입이 조금 어울리지가 않아서 지웠고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약간 입을 위로 올려주듯이 그리면 더 당찬 모습의 사람이 그려질 것 같아요. 비웃음보다는 그래, 난 할 수 있어?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얼굴 표정을 그렸습니다. 이마 라인과 앞머리 부분 생각해서 이렇게 그렸어요. 아이고, 윗부분이 너무 올라갔으니까 처음에 연하게 동그라미 그렸던 그 위치를 잘 생각해서 머리숱 부분을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표정을 그려보았습니다. 기본은 얼굴을 그릴 때 눈이 가운데 선에 그려주면 가장 안정적인 그림이 돼요. 이렇게 다양한 얼굴을 그리면서 많은 감정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안은정 미술이었습니다.